요번에 그 딥시크 관련돼 가지고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우리 줄기차게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경과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였나요? 엔비디아를 만약에 본다. 엔비디아를 보면은 엔비디아 설명을 계속 드리면서 엔비디아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얘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한 게 아니다. 상당히 오랜 동안 이 박스권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새로운 뭐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엔비디아를 그동안 설명을 했는데 요번에 딥시크가 나옴으로써 인해서 딥시크의 그 챗봇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급락했다가 이 하단 부분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기초 분석 얘기하잖아요. 이 밑에 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죠. 거래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하락할 때 거래량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거 미국 주식도 똑같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락할 때 이렇게 거래량이 많았다는 얘기는 뭐 물론 많이 산 사람도 있겠지만 그만큼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올라갈 때 매물이 그렇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칩의 하드웨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드웨어 쪽은 더 많이 빠지는 쪽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왜 그렇게까지 많이 추세적으로 하락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냐면은 결국은 빅테크들은 계속해서 엔비디아 칩을 쓸 거고 GPU를 쓸 거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구축은 더 많이 할 거고 그리고 중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나 유럽이나 뭐 인도나 전 세계 국가에서 하다못해 요즘에 우리나라는 맨날 정치권에서 싸움만 하다가 AI 얘기 안 하다가 요즘에 AI 얘기 하잖아요. 딥시크 얘기 막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소버린, 각국에서도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지금 그 경각심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더 빨라질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AI 칩, 하드웨어 쪽에 있는 칩의 수요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면서 이제 얘네들은 고점 찍고 수세적으로 하락할 거야. 이렇게는 보여지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거래 증가하면서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해야지만 소위 오피마진이 증가하고 그로스 성장률이 더 올라가야지만 다시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데이터 센터 구축하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추가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긴 거잖아요. 아, 그래?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기존의 칩 또는 조금 낮은 사양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알고리즘의 변화로 인해서 뭔가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좀 가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요도가 사실 중요한 건 맞지만 예전에 비해서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의구심이 생기고 회의론이 더 많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위로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가는 것은 당분 쉽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여지는 게 지금 정서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똑같이 우리 지금 엔비디아 가장 중요하니까 엔비디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하드웨어 쪽으로 옮겨온다면 아마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좋을 거다고 생각하면은 이 사실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았을 때 고점이 238,000원 근처까지도 갔었지 않습니까? 지금 엔비디아랑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얘가 그 위로 더 올라가려면은 그러한 성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번엔 그게 사실 좀 꺾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낙폭에 의한 반등, 추세적으로 막 하락기보다는 그런 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엔비디아처럼 이제는 제한적이고 이 안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 반도체에 있는 소위 AI 칩과 관련된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서는 정말 빠르죠. 그 사이에 뭐 네이버라든지 또는 카카오 같은 게 이게 상승을 하는 이유는 그래?
그러면은 칩을 그만큼 많이 고비용을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 좀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할 수 있을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데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입니다. 실제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서 이런 게 좀 올라오는 반대의 모습이 좀 나타났고 그래서 지금 오늘 빠지긴 하지만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또는 AI 헬스케어나 이런 쪽들은 그러면은 AI의 하드웨어를 가지고 구현해서 그것을 상품을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것들을 하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얘네는 조금 더 저비용으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큰 돈이 들지 않아도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게 점차 확산이 되면 결국은 가장 큰 수혜는 그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이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거나 상승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 부분은 작년 내내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는 그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드웨어 쪽은 좀 멈춰져 있고 소프트웨어 쪽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반도체와 기술주 쪽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관세하고는 또 별개의 얘기입니다. 별개의 얘기예요. 근데 관세를 어떻게 매기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사실은 기술 성장이라는 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흔들림 속에서 AI의 서비스를 하는 기술 성장 쪽으로 가는 그런 기업들은 아마 빠졌다가도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런 관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